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시설 노후화가 또다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매실 재배 농가에서 본격적인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뇌물 비리로 구속된 무한군수에 대한 탄원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철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요구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를 잇는 해상교량이 오는 2021년까지 건설됩니다. 사업비 570억 원이 투입돼 내년 초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산단 한화케미칼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반복되면서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폭발했다. 출동한 소방차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여수산단 내 한화케미칼 공장 고압 분리기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 상당히 커요. 뻥 터질 때 보니까 불이 불꽃이 오르더라고요.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가 동원돼 1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장 시설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이상 반응으로 고압 분리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안에 있던 에틸렌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열판이 터지면서 300도가 넘는 에틸렌이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공장에서는 지난 22일에도 자일렌 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지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 시설 노후화 등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석유화공단의 위험한 사고 유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을 넘어선 사고불감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 없는 사고에 근로자와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사고도시란 오명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노동지청 등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회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연은 또 회사는 거듭된 사고에 대해 여수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건강 역학 조사와 시설 정밀 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김정숙 여사가 광주의 노인복지타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작년 추석 광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유의 쾌활한 모습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방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광주를 오가면서 배웠던 전라도 사투리도 구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주말마다 광주를 찾았던 김정숙 여사. 노인타운에서 배식 봉사하고 동네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며 쓴소리도 적당히 들었지만 결국엔 광주가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5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년 동안 간직하면서 대통령 옆을 지키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인타운 회원들은 참 달합디다 대통령도 김여사도라는 현수막을 내걸어서 환영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손수 만든 공예품 등을 선물로 전달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곁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양시가 매실 출하 시기에 맞춰 매실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다안면 매화마을 주차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양 매실 따기와 매실 장아찌 만들기, 매실 가공제품 전시와 판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꾸며집니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가 매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양 매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과 소화 촉진에 좋다는 여름 보약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섬진강변. 여름 햇살을 받은 매화나무마다 푸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탐스럽게 연근 매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는 추위나 병충해가 없어 그 어느 때보다 풍년입니다. 광양 지역에서만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9천여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양은 좋은 편인데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매실이 클 시기인데 비만 좀 와주면 작년보다 수확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수확 초기 10kg 상품 기준으로 4만 원 선에 거래되지만 다음 달 매실 출하가 본격화되면 절반 정도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매실 재배 면적이 배 이상 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실 소비까지 줄면서 일부 농가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실 가격 하락으로 매실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매실을 제값받기 위해서는 재배 면적과 출하 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로회복과 소화불량에 좋아 여름 보약으로 알려진 매실. 수확의 풍성함 속에서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국적 매실 주산지인 순천과 광양에서 매실 가공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월등면 운원리에 모두 29억 원을 들여 10종의 가공 장비를 갖춘 황매실 공장을 준공하고 매실 농축액과 매실잼 등 가공식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도 다음면 신원리에 다음 달 중순쯤 30억 원 투자 규모의 가공 유통센터를 준공할 계획으로 최근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인 매실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과 판로난 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업계는 가공식품 생산과 유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순천 삼산중학교 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삼산중학교의 신대지구 이설 동의안을 의결하고 추경 예산 9억 6천여만 원을 설계비에 반영해 오는 2020년 3월 1일 학교 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삼산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신대지구에서는 중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뇌물 비리로 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수가 구속된 무안군. 최근 행정지원과에서 각 실과서로 황당한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군수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한 겁니다. 탄원서는 김철주 군수의 수상 실적 등을 나열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공무원증 사본 등을 이미 거둔 부서도 있고 희망자에게만 탄원서 작성 참여를 권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적폐가 청산되냐. 그러니까 정 때문에 그래도 죄는 밉지만 사람은 위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그러나 한 달여 뒤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아무런 불만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이자 인사위원장인데다 올해 초 5급 사무관 한 자리와 6급 두 자리가 늘게 되면서 큰 폭의 인사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군수가 매듭 짓지 못한 각종 현안에 최근 이어진 최악의 가뭄까지 구속된 군수의 탄원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일들이 고난대행 체제의 무안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가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 건설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웅천 택지 개발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하다고 보고
사업비 570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웅천지구 예울마루 부근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소호동으로 연결되는 교량을 건설합니다. 교량은 왕복 4차선으로 교량 500m, 진입도로 648m 길이로 건설되며 기본 설계서에 대한 전남도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착공될 계획입니다. 싹을 틔운 벽실을 규산으로 코팅한 뒤 흩어 뿌리는 규산 코팅 벽시 담수 직파 재배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들녘공동체는 오늘 영광군 염산면에서 가진 시연회에서 규산 코팅을 하면 발화율이 향상되고 쓰러짐이나 키다리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경지에 직접 벽실을 뿌리는 직파 재배는 기계를 이용하는 이양 재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30% 이상 절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 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오늘 오전 광양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지역 시민단체, 주민 등 50여 명이 공청회 개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해 결국 공청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측은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광양 황금산단에 220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학생 배구단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순천 팔마중학교 배구단은 지난 27일부터 나흘 동안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4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해 충북 옥천중학교 배구부와 맞붙은 결승전에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창단한 지 17년째를 맡고 있는 팔마중학교 배구부는 2년 전에도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